실수 a와 함수 fx가 요렇게 써 있습니다. 함수 fx가 뭐래요? ln에다가 x의 4승 더하기 1이라고 써 있고요. 맞죠? x 4승 더하기 1이라고 써 있고 빼기 c인데 c가 0보다 크답니다. 밑으로 내렸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런 함수에 대해서 gx를 이걸 적분한 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부터 적분했는지 몰라요. a라는 곳에서부터 적분한 함수를 gx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인데, 그러려면 일단 이거 그래프부터 좀 그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이거 그래프부터 먼저 좀 그리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x 4승 더하기 1이면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 x 4승 더하기 1이면 사실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x 4승 더하기 1 그래프일 거라고요. 알겠죠? 최소값 1을 갖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커지기만 커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만약에 ln을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1 같던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죠.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x 4승으로 쭉 올라가는데 사실 1이 커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잖아. 1은 크게 의미 없다 치면 4lnx처럼 가게 될 거라고요. 알겠죠? 4lnx처럼 가게 되니까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커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는데, 전체적으로 c만큼 내렸으니까 아직은 정확한 그래프인지 알 수가 없지만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 가운데가 무슨 값이고 y고요. 알겠죠? 왜냐면 얘가 무슨 함수야? 딱 봐도 우함수인 거 보이죠? 우함수인 거 보였고, 이 내려간 이 길이를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c만큼 내려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구나 싶은데, 여기서 이 말만 잘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g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자.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돼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a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a를 막 넉넉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a 여기 넉넉하게 잡습니다. 그럼 여기 값이 뭐예요? 0이 되겠죠. x에다 a 넣으면 0이 나오겠죠. 1로 가면 얼마가 돼? 무조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면 함수 값은 양인데 점점 거꾸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1로 가면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다가 다시 마이너스는 좀 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만약에 큰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플러스였다가 다시 플러스로 쭉 올라가게 되겠지. 그러므로 a가 여기 값이면 어떻게 된다고? 절대로 0일 일이 한 번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시작할 땐 0이겠지만 1로 가면 음이고 1로 가면 양이고, 그러니까 0일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로 따져 나가시는 건데, 자, 그럼 a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정도 가면 딱 0이 되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겠니? 아까 여기서 플러스였던 녀석이 여기서 깎아먹다가 다시 플러스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 깎아먹는 거랑 플러스가 서로 어떻게 되면 쌤쌤이가 되면 그때는 0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가장 작은 알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알파 1이라는 값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근데 그때 넓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요 넓이를 s라고 할 때, 요 넓이에요. 넓이. 적분값 말고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그럼 이쪽도 넓이가 당연히 대칭적이니까 뭐겠어요? s가 될 거고, 이 넓이가 s라면 이 넓이가 뭐가 됐을 때? 2s가 됐을 때가 있을 텐데, s가 얼마인지는 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값을 뭐라고 한다고? 알파 1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1로 가면 음수, 1로 가면 양수에다가 다시 0 한번 찍고 다시 양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0의 포인트가 2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알파 1은 찍었습니다. 알겠죠? S 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알파 1도 얼마인지 아직 몰라요. C도 모르니까. 그치? 근데 일단 이 정도만 잡아두는 거야. 평가에서 얘기하는 그 수능적 출제 원리, 다시 말하면 안 구해도 된다. 수능적 마인드. 당장 구하지 말고 뒤로 밀어도 된다. 이런 마인드 있지. 이거는 거의 뭔가 팁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점 알아놓으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만약에 구하려고 마음 먹으면 구할 수 있어? 이 ln x 4승 더하기를 적분할 수 있겠어? 딱 보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뭐 삼각지연이라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 엄두가 안 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미루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파는 똑같이 미루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갑니다. 모든 a의 값을 작은 수대로 똑같이 간다 그랬으니까 더 있나 본데, 요로 좀 가다 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찍어버리잖아. 그치? 그러지 말고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이쪽으로 가는 순간은 두 번을 가게 되죠. 여기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여기서도 또 한 번 또 생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 돼서 어디를 잡아주시면 되냐면, 여기가 알파 2가 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점점 올라오다 보면. 왜요? 이때는 뭐가 되냐면 마로 가다가 뭐가 돼? 뿔로 가면서 여기서 또 뭐가 됩니까? 다시 0이 한 번 더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으로만 가면 계속 음수로 가는데, 여기도 다시 음수로 가다가 뿔이 되는 순간 여기서 한 번 더 0이 되는 순간이 생길 거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된다고? 알파 2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여기도 뭐가 되면 된다고? 알파 3가 되면 된다. 왜냐면 여기를 놓고 나면 1로 가면 무조건 플러스가 될 거고, 1로 가도 플러스가 되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반대로 가면 플러스가 되죠. 넓이는 적분은 플러스가 되다가 이만큼이 오히려 빠질 테니까 그럼 다시 여기서 뭐가 돼? 0이 한 번 더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알파1, 알파2가 여기 있으면 알파3도 있고 같은 원리로 뭐가 된다고 여기? 여기도 넓이 ES가 만들어진 이 녀석에 뭐가 생긴다고 여기? 알파4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이런 점들을 찍어주시면 그때서는 분명히 될 거다. 그러고 보니까 거기 알파 m이 얼마까지래? m은 자연수다라고 나온 거 보니까 m이 얼마예요? m이 4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m이 4인 걸 파악해 나가는 과정은 그냥 정적분만 할 줄 알면 그냥 대략적으로 얻은 것이 있겠다라고 해서 m을 4라고 구한 거고 지금 현재 우리는 c도 모르고 s도 모르고 알파도 모르고 근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상태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수능적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당장 구해야 되는 걸 확실하지 않으면 안 구하고 버텨보는 겁니다. 알겠죠?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안 필요해집니다. 자, 가볼게요. A가 알파 1일 때 gx랑 상수 k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gx가 뭐래? x 이퀄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자, 여기가 A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gx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따질 건데 일로 가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아까? 음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점점 증가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기 시작해? 여기서 감소하죠. 증가 추세에서 감소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뭘 가죠? 여기서 극대를 가질 거예요. 극대를 갔다가 점점 다시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가면 여기 되면 뭐가 된다 그랬니? 여기서 0이 된다 그랬죠. 양이었던 값이 드디어 0이 되고 다시 계속 양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0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 값이 바로 무슨 값이야? 여기가 극대가 되는 거죠. 극대의 정의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뭡니까? 이 값은 알파3 여기가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대칭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됐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재밌는 게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1을 넣으면 ln 2가 나오죠. c가 뭐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c는 ln 2가 나왔다. 알겠죠? 그리고 알파2는 마이너스 1이었고 알파3는 1이었다라는 정보를 조건 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니까 쉽잖아요. 그냥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적분은 한 적 없습니다. 알겠죠? 적분은 해야만 하겠지만 한 적이 없어요. 안 할 수 있다면 안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려는 거니까. 자, 조건 나를 보겠습니다. 알파에서부터 알파 m까지를 적분해서 gx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 1에서부터 알파 m이 얼마야? 알파 4니까 요만큼을 적분해 주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녀석을 적분해 줄 건데 이건 무슨 그래프야? fx의 그래프고 뭘 적분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거기 보니까 gx를 적분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gx를 한번 적분을 잠깐 해볼 건데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게 참고할 만한 그래프 중에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한번 다시 복습해 봅시다. 우리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요거 복습해 보자. 요렇게 생긴 이참수가 있는 거예요. 이참수. 알겠습니까? 이참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가 0이었다고 치고요. 여기가 a였다고 치고 여기는 마이너스 a였다고 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됐고 여기는 마이너스 2a 여기는 플러스 2a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이참수는 3참수의 도함수이기도 하고 거꾸로 말하면 이참수를 적분하면 3참수가 되기도 하죠. 맞습니까? 자, 이참수 적분해서 3참수를 만들어 볼게요. 3참수를 만들면 여기가 기울기가 0이고 여기서도 기울기 0이었으니까 여기서 극대값을 갖고 여기서 극소값을 가지면서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3참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알겠죠? 얘는 몇 참수라고? 2참수. 다시 말하면 f 프라임. 얘는 3참수. f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3참수의 그래프의 개형의 성질상 익히 잘 알고 있는 녀석들이 무엇을 잘 알고 있어요? 비율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어? 지금 보니까 이 단계가 무조건 뭐라고 다?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a일 때가 여기고 0일 때가 여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고 여기가 a일 때고 여기 다시 뭐예요? 요렇게 때리면 둘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얘들아 이거 뭐라고 알고 있어? 이거 이 넓이 얼마라고 알고 있어? 여기 a고 여기 a입니다. 최고치 한계수는 그냥 없다 치죠. 이 이참수는 3x 제곱이라고 치겠습니다. 이 녀석이 그냥 x 3승으로 시작한 녀석이었기 때문에 편의상 3x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넓이는 얼마예요? 둘이 차이가 2a니까 2a를 3승해요. 2a를 3승하고 6분의 최고치 한계수가 얼마라고? 3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거니까 8a 3승에서 반으로 쪼갰으니까 뭐가 돼? 4a의 3승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얘들아 요 4a의 3승이 뭐하고 똑같지? 요 4a의 3승이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뭐라고? 여기서 4a의 3승임을 의미해 주는 거죠. 여기가 극대였는데 불구하고 극소로 훅 빠지는 모습을 만들어 준 거지. 맞죠? 그리고 여기서 뭘 했었냐면 이 극소값하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1대2로 떨어져 있는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고 했었으니까 여기만 4a 3승인 것이 아니라 어디도
여기도 뭐라고? 여기도 4a 3승이고 여기도 4a 3승이어야지 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간 폭만큼 내려가게 되는 거고 내려간 폭만큼 다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요 그림하고 얘들아 솔직히 요 그림하고 연락이 닮지 않았니? 그렇지 않아? 여기서 보면 뭐야?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이만큼 들어가 있어서 이놈의 둘이 넓이가 어때요? 서로 같고 여기도 넓이가 똑같고 여기도 둘이 넓이가 어때요? 서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라고요? F 그래프인데 G를 여러분이 구할 수는 없어요. G를 구하려면 얘를 적분을 때려야 됩니다. 알겠죠? 적분을 때리지는 말고 그냥 그래프 개형만 대충 그려보는 거야.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떤 값이 생기겠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A가 알파 1이었기 때문에 여기 값이 얼마야 돼? 여기 값이. 요 값이 얼마야 돼? 요 값이. 0이어야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G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X축입니다. X축. 그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알파 1, 즉 A일 때입니다. A일 때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가 0이라고 시작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이 2S라는 넓이만큼 어떻게 될까? 쭉 올라가겠지. 2S라는 넓이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알파 2, 즉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 될 때까지 2A 될 때까지 올라갈 겁니다. 여기는 Y축은 아니고요. 여기서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다가 다시 여기 딱 절반으로 서로 대칭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만큼 반만큼 내려올 거 아닙니까? 반만큼 내려왔어요. 반만큼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자리가 뭐라고? 요 자리가 ES예요. 높이가. 요 높이가 얼마야? S.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다시 결국 요 넓이랑 똑같아진다는 것은 그대로 내려와서 요렇게 내려오면 여기도 다시 바닥을 찍으면서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극소가 된다. 실제로 극소가 얼마가 된다 그랬어요? 1에서 극소 값을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줄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접하고 다시 어디로 올라간다고? 다시 그 ES만큼 그대로 올라가 줄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3참수 모양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3참수랑 증가하고 꺾이는 포인트가 똑같다는 얘기죠. 공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라고? 이게 GX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GX가 뭔데요? 몰라요. 나한테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 알겠죠? 끝까지 안 가고 버티는 겁니다.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 적분을 하래요.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 적분을 하래요. 이만큼을 적분을 하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0이었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얼마 나오니? 몰라요. 적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보여? 요렇게 잘랐던 요 넓이하고 뭐가 똑같아? 당연히 요만큼의 넓이가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됩니다. 요만큼 그랬더니 이게 어디하고 똑같아? 여기하고 똑같아질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가까스로 GX를 구해봤는데 GX의 넓이는 뭐라고? 이만큼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적분값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길이가 뭐예요? 이 길이는 마이너스 1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A까지. 그쵸? 요 폭에서부터 요만큼의 값을 만들어주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왼쪽에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알파 1부터 알파 m까지 GX를 적분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가 나왔는데 요 폭은 알파 1까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면 이 길이가 뭐냐면 알파 m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알파 4죠. 알파 4. 가로 길이는 알파 4고 높이는 얼마예요? 높이는 ES까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길이는 ES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사각형의 넓이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값을 물어보자.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K의 알파 4는 똑같은 거고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을 쭉 적분해주면 뭐가 나온다고? 이 넓이 s가 나오는데 s 얼마라고? 모른다고. 알겠죠? 몰라도 된다고? 그냥 s라고 s. s라는 녀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알겠죠? s가 있고 a4 있고 k 있고 알파 4 서로 지워주면 되겠고 여기 2s 있으니까 ss 서로 지워주면 되겠고 k가 얼마란 얘기예요? 그게 결국 2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k가 2예요. 그래서 k가 2라고 구해놓고 나니까 m 진작에 4라고 구해놨었고요. k 2라고 구해놨었고요. c l에 2라고 구해놨었죠. 알겠죠? 그래서 계산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s가 얼마야? 몰라요. 그럼 이 함수는? 몰라요. 그런 함수가 있다고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있다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는 함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겠죠? 무언가의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중에는 계산식으로 딱 표현하기가 어려운 함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두 다 구구절절히 알 필요가 없다. 그럼 이 문제가 해당되는 아이디어는 뭐야? 결국 한마디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 수능적 마인드는 실제로 평가원이 인정하는 마인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떤 학생이 만약에 이걸 적분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시간을 많이 뺏겼거나
아니면 결국 해내지 못했거나 그럼 걔 잘못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걔는 수능적 마인드를 안 갖고 있다는 잘못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수능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안 구했었어야 바람직하다. 알겠죠? 수능에서 모든 걸 해내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알겠죠? 물어보는 것만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였고요.